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1일 월요일 보내주신 한국 자산시장 자료들을 같이 깊게 들여다볼 시간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한쪽에는 실시간 주식시장 데이터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부동산 시장의 온도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들이네요. 네, 오늘 자료들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걸 보니까 딱 하나의 질문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돈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주식하고 부동산 이 두 개의 거대한 물줄기가 있는데 오늘은 그 물길이 어떻게 합쳐지고 또 갈라지는지 함께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장 상황부터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코스피 지수는 살짝 주춤했는데 코스닥에서는 완전히 다른 파티가 열리고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죠. 한 달 만에 최고치를 찍었더니 이건 정말 우위예요. 그런데 또 다른 전류를 보면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르는데 전셋집이 사라졌다는 말이 나와요. 네네. 이런 엇갈리는 신호들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바로 그거예요. 단순히 코스피가 내렸다, 아파트 값이 올랐다는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을 봐야 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 숫자 뒤에 숨어 있는 사람들의 심리, 그리고 돈의 움직임을 읽어내야죠.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주식시장에서는 큰 손들은 팔고 있는데 누가 그걸 사고 있는지 이걸 봐야 하고요. 네.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책과 공급 부족이 어떻게 시장을 비틀고 있는지 이걸 봐야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두 시장 사이를 오가는 보이지 않는 돈의 흐름을 쫓아가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주식시장의 미스터리부터 한번 팔아보죠. 자료를 보니까 코스피는 3,920.37, 0.16% 하락해서 약보합으로 마감했네요. 네, 살짝 빠졌죠. 그런데 코스닥은 1% 넘게 올라서 922.38. 와, 정말 같은 날 맞나 싶을 정도로 분위기가 다르네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시장이었어요. 보통은 큰 시장인 코스피를 따라가기 마련인데 코스닥이 이렇게 혼자 달린 이유가 뭘까요? 핵심은 역시 수급, 그러니까 돈의 흐름에 있어요. 아, 수급이요? 네, 코스피 시장만 딱 떼어놓고 보면 기관 투자자들이 무려 2,331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어요. 와, 2,331억이요? 네, 지수를 그냥 아래로 꾹 누른 거죠. 연말이 다가오니까 올해 수익번 종목들을 정리해서 이익을 확정짓거나 내년 시장을 대비해서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려는 움직임으로 보여요. 아, 기관이 팔았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그 엄청난 물량을 외국인이랑 개인 투자자들이 다 받아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보통 기관이 팔면 큰일 났다 싶어서 다 같이 도망가지 않나요? 이건 오히려 시장에 체력이 그만큼 강해졌다는 신호로 봐도 되는 걸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예전 같았으면 기관 매도세에 속수무책으로 밀렸을 텐데 지금은 버텨내는 힘이 생긴 거죠. 그렇군요. 하지만 코스피가 결국 오르지 못했다는 건 기관의 파는 힘이 더 강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시선을 코스닥으로 돌리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코스피에서 빠져나온 돈과는 별개로 새로운 돈이 코스닥의 특정 종목들로 강하게 흘러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기존에 있던 돈의 힘겨루기였다면 코스닥은 새로운 돈의 선택을 받은 시장이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자료에 나온 강세 업종을 보니까 IT 서비스, 증권, 바이오 딱 감이 오네요. 뭔가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나 정책 수혜를 기대하는 자금이 몰린 것 같아요. 정확해요.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6%나 오른 걸 보면 알 수 있죠. 네, 맞아요. 이런 대형 바이오주가 움직였다는 건 시장의 기대감이 특정 테마에 집중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거든요. 반면에 자료에 나온 것처럼 현대차, 기아 같은 자동차주나 HD현대중공업 같은 조선주는 하락했고요. 네, 지금 시장은 아무거나 사면 오르는 시장이 아니라 돈이 될 만한 곳을 정말 까다롭게 골라서 들어가는 핀셋 장세인 거죠.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길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료에 네이버 증권 활용 팁이 있던데 이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이게 바로 오늘 같은 시장에서 가장 유용한 도구예요. 정말요? 네, 단순히 지수만 보고 시장이 안 좋구나 하고 끝날 게 아니라는 거죠. 시가총액 상위, 거래대금 상위 탭을 눌러서 오늘 시장의 돈이 실제로 어디에 가장 많이 몰렸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흐름을 직접 보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관심 있는 종목 페이지에 들어가서 실시간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지 파는지 그 수급 동향을 체크하면 지금 시장의 주도 세력이 어디에 베팅하고 있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관들이 주식시장에서 일부 자금을 빼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그 돈이 향하는 곳에 대한 힌트를 다른 자료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마침 보내주신 부동산 시장 자료를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거든요. 한번 넘어가 보죠. 네, 부동산 시장은 또 다른 종류의 복잡한 방정식이 펼쳐지고 있어요. 자료를 보면 한국부동산원 통계상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랑 전세 가격이 둘 다 올랐어요. 상승세가 꺾이지 않은 거죠. 네, 계속 오름세죠. 그런데 동시에 뉴스 헤드라인은 전셋집이 사라졌다고 아우성이에요. 아니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시장에 집이 없다니. 이건 정말 모순적인 상황 아닌가요? 그게 바로 지금 부동산 시장의 핵심 딜레마예요. 딜레마요? 네.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두 가지 상반된 힘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고 봐야 해요. 하나는 집을 사려는 심리의 위축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에 나오는 전세 매물의 실종이죠. 아, 자료에 언급된 15 부동산 규제 대책 이후로 일단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짙어졌어요. 대출도 까다로워지고 세금 부담도 크니까 섣불리 집을 사기 어려운 거죠. 이건 정말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네요. 제 주변에도 지금 전세 만기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월세로 바꾸자고 해서 골치 아픈 친구들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요즘 그런 경우 많죠. 이 자료가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주고 있었군요. 규제 때문에 집을 팔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전세를 놓자니 그것도 망설여지는 상황인 거네요. 맞아요. 단기적으로는 그런 규제 영향으로 다주택자들이나 집주인들이 매물을 걷어들이는 측면이 커요. 그런데 더 근본적이고 무서운 문제는 장기적인 공급 부족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공급 부족이요? 네, 보내주신 KB 주택시장 리뷰 자료에 분양 물량 급감 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전월 대비 분양 물량이 확 줄었다는 건 앞으로 2, 3년 뒤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새 아파트 자체가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아, 이 불안감이 기존 전세 시장을 계속해서 압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규제 때문에 매물이 줄고 앞으로는 아예 지어지는 집이 줄어서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이 모든 상황이 집을 구해야 하는 실수요자, 특히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전망이 너무 암울한데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매매 시장의 불은 좀 꺼졌으니 급하게 집을 살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세는요? 전세 시장은 달라요. 지금처럼 매물이 계속 부족하면 서울이나 수도권 인기 지역의 전세값은 계속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전세 난민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하,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이 신규 공급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가격 격차, 즉 양극화가 훨씬 더 심해질 수 있고요. 결국 앞으로 나올 정부 정책이나 금리 방향이 중요하겠네요. 네, 그게 시장의 향방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주식과 부동산 두 시장을 각각 들여다봤는데요.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 같으면서도 묘하게 연결된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이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물론이죠. 여기서 우리가 처음 던졌던 질문, 시장의 돈은 어디로 흐르는가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네네. 두 시장 모두 금리와 정책에 엄청나게 민감하지만 반응하는 속도와 방식이 달라요. 주식시장은 금리 인하 같은 기대감이나 기업의 분기 실적 같은 단기적인 뉴스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그렇죠. 바로바로 움직이죠. 반면 부동산은 대출 규제나 공급 정책처럼 한번 정해지면 오래가는 묵직한 변수에 더 큰 영향을 받고요. 그러고 보니 자료에서 아주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하나 찾았어요. 부동산 규제와 건설 수요 둔화는 건설 관련주에 부정적일 수 있다. 이거네요. 네. 실제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건설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였어요. 부동산 시장의 한기가 주식 시장의 특정 업종으로 바로 전해진 거군요. 네, 그건 가장 직관적이고 알기 쉬운 연결고리죠. 하지만 더 흥미롭고 묘모한 연결고리가 숨어 있어요. 오, 어떤 거죠?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역설이 발생해요. 보통 부동산이 흔들리면 모두가 겁을 먹을 것 같잖아요. 네,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오히려 그 갈 곳 잃은 돈이 주식시장의 새로운 연료가 될 수 있다는 신호가 보여요. 잠깐만요. 그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관점인데요. 부동산 시전이 불안해서 사람들이 집 사는 걸 망설이거나 전셋값이 너무 올라서 네. 그 전세 보증금으로 묶여있던 돈이 풀려나오면 그 돈이 주식시장으로 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바로 그거예요. 대체 투자라는 개념이죠. 아, 대체 투자. 네,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유동성이 주식이나 펀드 같은 금융상품으로 방향을 틀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와, 즉,
누군가의 전세난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투자 기회의 신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와, 정말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돈이 파이프를 통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의 기압이 바뀌는 것과 같은 거군요. 오, 기압이요? 네. 부동산이라는 고기압이 약해지니까 주식이라는 저기압 쪽으로 돈이라는 바람이 불어들어올 수 있다. 이런 비유가 가능하겠네요. 아주 좋은 비유예요. 다만 잠재적인 동력이라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해요. 아, 무조건 흘러들어오는 건 아니다. 그럼요. 자동으로 돈이 흘러들어가는 건 절대 아니에요. 만약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이미 너무 높다고 평가되거나 예상치 못한 다른 악재가 터진다면 그 돈은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그냥 현금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죠. 그렇겠네요. 결국 투자자들은 오늘 코스닥 시장에 보여준 것처럼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섹터와 기업을 훨씬 더 신중하고 까다롭게 고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들을 통해 본 시장은 한마디로 온도차가 명확했어요. 네, 그랬죠. 주식시장에서는 기관들이 연말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코스피는 서늘했지만 미래 성장 기대를 품은 코스닥은 뜨거웠고요. 네. 부동산 시장은 전체적인 가격 상승세는 유지됐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전세 매물 부족이라는 한파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두 시장은 금리와 정책, 그리고 갈 곳 잃은 돈의 흐름이라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었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은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에게 아주 유용한 체크리스트가 될 수 있어요. 아, 체크리스트요? 네, 만약 주식 투자자라면 기관이 연말까지 계속 파는 업종은 뭘까를 추적하면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해요.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사들이는 코스닥의 주도주는 뭘까를 보면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하고요. 실수요자는요? 또 전세 이사나 계약갱신을 앞둔 분이라면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지역의 전세 매물수가 실제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그게 중요하겠군요. 네, 자료의 조언처럼 전세 매물이 급격히 줄어드는 지역이라면 조금 서둘러서 대안을 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장의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추적을 해봤어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기술과 인구 구조가 빠르게 변하는 앞으로의 10년. 어쩌면 한국에서 핵심 자산의 정의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지금처럼 강남 아파트나 우량주를 넘어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새로운 형태의 자산을 좇게 될까요? 그리고 그 변화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자산 시장의 지형도를 또 어떻게 바꿔놓게 될까요?